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김갑수입니다. 잠시 뒤 박수현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 이후 언론인 여러분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텐데 질문자는 후보께서 직접 선정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기회를 받은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1사1 질문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박수현입니다. 우선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6.3 지방선거권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선거운동일입니다. 그동안 유세차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본의 아니게 도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정책 선거 기조를 유지하려 했음에도 220만 충남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훌륭하게 경쟁해 주신 김태흠 후보님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6일 출마 선언 이후 3개월 가까이 지나는 동안 15개 시군을 돌며 도민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새로운 충남에 대한 염원을 온몸으로부터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파란색 수첩에는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총 130여 차례 정책 강담회 등을 가지며 민선국이 충남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출마할 때 약속드린 대로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충남 도민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보수 대 진보라는 낡은 틀보다 국민과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국정 운영이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역 일꾼들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그리는 충남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 노동자와 석유화학 및 제철 산업의 위기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지역 주민과 노동자, 천수만과 가로림만에서 만선을 꿈꾸며 그물을 내리는 어민에 이르기까지, 천안과 아산의 첨단 산업 종사자에서부터 천수답의 의지에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농민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어 도민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충남에서 꿈을 키우고 학업을 마친 뒤에는 직장을 얻고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가 그리는 민선국이 충남도정의 모습입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존엄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정파를 뛰어넘어 오로지 하나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충남 대전 행정통합을 비롯한 충남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집권 여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입법, 예산, 정책 등 모든 면에서의 파격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쇠도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현안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충남의 미래를 위해 우리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전투표에 이어 6월 3일 본투표에서 저 박수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운 충남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받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저희 공부 단장에게도 제가 상의드리지 않은 말씀인데 이번 그 캠페인 과정에서 우리 언론사에 충남도지사 후보로서 여러 가지 광고 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치열한 경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경선 과정의 비용도 총 선거 비용에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홍보 비용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죄송한 점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점은 늘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공언해온 저로서는 여간 죄송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남다르게 하겠다라는 제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길게 앞으로 언론에 대한 태도를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공유수의 박명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안 해결 능력을 판단해달라고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현안 해결 능력을 이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데요. 후보님이 이제 직접 해결하거나 이제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공주 세나토에서 성과를 낸 충남 현안은 무엇인가 하고요. 김태형 도정의 사업 중에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될 사업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충남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구체적 재원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있는 것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예. 우선 민선 8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 특별하게 TV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책임 있게 충남 도정에 도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연구소와 함께 민선 8기를 비롯한 8기까지 충남 도정을 좀 긴 시각으로 또는 짧은 관점으로 다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문제는 민선 9기가 시작하면 누가 도지사가 되든 정말 심각하게 함께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부채의 증가를 제가 지적을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김태형 지사님의 임기 중에 특별하게 어떤 것을 잘못하셔서 부채가 늘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다. 다만 충남 도정이 그런 재정 관리 계획과 재정 관리 능력 이런 것들 측면에서 한번 민선 9기에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민선 8기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해결 능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시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충청남도를 위한 성과가 있으면 말해달라는 취지의 질문도 함께 주셨는데요.
글쎄 이것을 뭐 자랑삼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이번 공약과 연관지어서 보면 충남 15개 시군의 독특한 컨텐츠를 어떻게 독특하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야간 경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전체적으로 백제권의 영향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그동안 한 10여 년간 우리 충청권이 해결하기 위해서 소망해왔던 백제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특별법이 존재함으로써 신라는 특별한 정부 조직과 예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앞서 달려나가는데 주로 패망의 역사이기 때문에 매장 문화재가 많은 백제의 특성상 이런 백제특별법에 의한 노력을 신라보다 더 가열차게 해도 모자랄 판에 백제특별법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것이 그동안 신라와 백제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 왔는데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서 문체위원으로서 이 백제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그것이 불과 한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런 기염을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 백제특별법에 의한 전담 조직이 새로 신설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역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10여 년간 무던하게 우리 충청권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모두 9개의 역사 문화권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후백제, 마한, 탐나, 가야, 중원 등 그렇습니다. 9개의 문화권인데 9개의 문화권이 모두 분절적으로 나눠져 있고 또 그 기능이 각각 조사와 연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꽃을 피우는데 매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역사 문화권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이것 역시 국회를 바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 가칭 역사문화권 진흥원을 새로 신설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의 9개 역사문화권을 총 컨트롤하게 되며 그것을 활용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게 하는데 이것이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입법 성과로 실제 우리 각 지역의 문화 콘텐츠의 꽃을 피움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간 경제와 접목을 했을 때 그 지역의 선순환 그 소비 시스템이 돌아감으로써 그 지역 경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황금알을 낳는 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입법적 성과를 말씀드리고 AX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 소관에 충남형 AX 대전환 예산 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지방주도형 AI 대전환 예산 140억 원 이것을 어떤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또 그것이 우리 충청남도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AI 대전환의 밑그림을 지금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로 충남 테크노파크와 나이파 그리고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각각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타 지역과의 초격차를 생각한다면 이 역시도 이미 충남을 위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미래 먹거리는 제가 드린 모든 공약에 다 이런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전략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무엇보다 이 AI 대전환을 통한 미래 먹거리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로컬투데이 유재민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형 후보께 드린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요. 승리를 자신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로 격차로 이기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하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라든가 힘든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자신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후보나 말은 승리를 자신한다 하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가장 겸손하고 절실한 선거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길 것이냐, 이길지 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든 그 차이는 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5%포인트 이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정말 간절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기간 중 힘들었던 것,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답변보다는 제가 평소에 정말 친형님처럼 의형제로서 존경하고 따르던 김태형 후보님과 경쟁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TV 토론에서도 이렇게 뵙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의제로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김태형 후보님께서 때로는 저희 질문에 불쾌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 이 모든 진심의 마음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시민뉴스 이건주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공약하신 것 중에 도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이 한 5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공설 장묘 시설 조성하는 것,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 방문 돌봄을 한다거나, 아니면 윤 정부에서 없앴던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부활 확대, 그다음에 촛돌 입학 취업 세계 기념일 지역 화폐 지급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앞서 김태흠 후보님께서 천안 유세를 다니실 때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현금성 지원 또는 지역 화폐 같은 그런 지원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일사 한 가지 질문만 하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또한 김태흠 후보님께서 대전 통합의 20조를 이제 후보님께서 날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조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전남을 포함해서 2곳을 선정해서 지원할 그런 여력이 없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세제 개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 공약, 이 세세한
소확행 공약까지 이렇게 챙겨서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의미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이런 것들이 현금성 지원, 쉽게 얘기하면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 이런 취지도 담겨 있는 비판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기자님의 질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드라마에 보면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 꽤 즐겨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의사든 침 몇 방이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구안화사에 걸린 그 왕자, 그리고 왕의 그리고 천황, 이죠 왕가죠. 의 병을 다스리는데 주인공 허준은 침 몇 방을 놓지 않고 이상한 다른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다른 병이 발견이 되겠지만 이 환자의 체질을 굉장히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증상을 낫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게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의사로서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금성 지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람의 체질과 체력을 보강하듯이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퓰리즘이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미 지역 화폐나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많은 이런 현금성 지원의 성과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정치 공세를 하는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지역 화폐 등을 통한 현금성 지원 포함한 현금성 지원의 성과가 부작용보다는 제대로 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입씨름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들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성 지원을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하되 그러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런 것들이 너무 소모성을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균형을 잘 잡아가면 될 일이다 생각하고 캠페인 기간 중에 김태형 후보님과 여러 차례 토론을 했던 바로 여교의 유출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GRDP는 전국 4위 규모인데 우리 개인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13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1인당 GRDP는 전국 2위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교의 유출 규모가 20%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충남도정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데 이런 역의 유출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바로 지역화폐 같은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 쌓이도록 하는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 그래서 김태형 후보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토론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균형을 잘 잡아나간다면 틀림없이 소비보다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조 원에 대한 근거, 그것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안 담겼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 지원은 별도의 재정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고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이나 그런 그 공세에 대한 뜻을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 기간 중에 연도별로 목표를 세워가면서 마지막 해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이것을 결국 7대3, 6대4
3를 목표로 가되 7대 3까지 뭐 목표로 하되 6대 4를 뭐 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리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그런 연차별 계획을 통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이 특별법에 우리 특별법만 그렇게 갑자기 65대 35 그렇게 담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여력은 그건 국가가 판단할 문제이고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걱정하거나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 행정통합 이뤄내고 연간 5조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지휘 부여 그리고 무엇보다 급한 것은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인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광주 전남이 우선 이전 특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관을 골라도 다 가져가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행정통합 충남 대전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좀 반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쪽에서는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건지 또 선거가 끝나면 그게 좀 수그러뜨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충남 대전 통합청은 어디에다 좀 두실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아시아타임스 기자님의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해야 하는 질문이 다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한적으로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하거나 가정으로 답변을 제가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산이 아니라 중지되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TV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산은 이것이 앞으로도 기회가 없는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지는 다시 시작해서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어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걸 다시 성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부 반대가 있는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또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 동의를 수렴하는 방법은 직접 주민 투표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대의기관인 시도의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시도의회 방법까지 두느냐 그렇게 규정해놨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번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주려고 하는 정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주민 동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실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재명 정부처럼 그럴 필요가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와 이 추진 동력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후보님과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결론적으로는 주민 투표 이런 것이 아니라 시도의회의 의결과 또 재의결을 통해서 찬성 반대를 바꾼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시도의회 의견 수렴이 방법이고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한 의지를 천명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시도의회가 개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이렇게 된 이상 시간을 가지고 우리 충남 도민들, 대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 행정통합이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비전이 생기고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이것이 수도권 1급 체제를 막아내고 우리 충청권이 그 제2 수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간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 나가면 지금보다 반대 여론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이 중계되기 전까지도 충남과 대전의 찬성 비율은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아져가는 과정에 있었고 점점 더 그것은 높아져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지방선거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TV 토론 등을 통해서 행정통합에 대한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께서 더 많이 절감하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그런 노력을 해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중앙당에는 어제 연내에 특별법을 당론으로 지정해서, 혹은 당론이 아니라면 중점 과제 법안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드린 바 있고, 그렇게 검토하겠다라고 현 정청래 지도부가 답변을 했지만 다음 전당대회의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해 갈 나름입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은 어디에? 예, 통합청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1청사, 2청사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그것은 또 위계 순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통합이 된다면 우선 현재 있는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의 내포청사, 대전청사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과도기적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나 상상으로 답변하는 영역에 속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일부러 드리진 않았는데 재차 질문하시니까 그런 정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후보로서의 마지막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 과정에서 언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을 남다르게 대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